현장에 김태민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우선 영장 발부 당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제 오전 시작된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8시간 가까이 흐른 뒤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마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과 승마특혜 자금 등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후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6개월 정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시한 안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SK나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삼성이 제공한 298억 원만 뇌물로 적시됐지만 이후 수사에 따라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소환 조사보다는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밤을 꼬박 새우고 오늘 새벽에야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병을 정리할 시간을 준 뒤에 오는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조사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 때마다 경호 준비에 신경을 쏟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 청사에 부르는 것보다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로 이동해 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는 만큼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혐의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밝혀진 혐의를 보다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한 진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어떤 심경의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